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장 끝나고 좀 어디 사우나에 좀 가서 좀 쉬었더니 밤 늦게서야 이렇게 글과 함께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일단 어제 시장만 놓고 보면 아주 트럼프의 그 장전에 있었던 이란과의 휴전 발표 이후에 주가 지수가 장중 코스피가 8%까지 폭등을 하고 대체로 코스닥 할 거 없이 굉장히 좋았던 뜨거웠던 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줬던 하루였는데 사실 4월 들어서 특히 3월 말에 주가가 다시 쓰리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지수가 어제까지 해서 무려 17%가 상승을 했죠. 사실 부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증시, 일본 증시, 사실 미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시작하기 직전, 직전에 근처까지 완벽하게 회복하고 신고가를 간 건 아니지만 그 근처까지 상당히 올라서면서 단기간에 상승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점이 일단은 오늘 시장에 좀 쉬어가게 만든 요인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과 미국의 2주간의 휴전 발표 이후 이스라엘의 레바논의 대규모 공격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찌 보면 39일간의 이 전쟁 속에서 상당히 이제는 무뎌진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만큼 유가가 115불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95불에서 또 오늘은 현 시간 11시 50분을 보이고 있는데 WTI가 8% 올라가면서 다시 100불 위로 올라오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 여러분들 올라왔으니 사실상 인정해야죠. 시장 이런 거 다 무시한다. 시장은 이걸 다 반영하고 그냥 가고 있구나 자본시장은 모든 거를 다 선반영하고 어찌 보면 일부 종목군들 보면 상승률이 어마무시하게 나온 종목군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우건설이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올해 대형주 안에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5조 이상 넘어가는 종목으로 놓고 보면 제일 많이 상승한 종목이 대구건설이기 때문에 사실 원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재건까지 더해지면서 엄청 괄목할 만한 폭등 그리고 그와 함께 수반된 거래 대금까지 세 박자가 다 맞춰지면서 독보적으로 강함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만 봤을 때는 이미 종전이 되어 있는 상황 같다라는 느낌도 참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현재까지는 다 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뒤에서도 한번 더 말을 하겠지만 내일 어제 이제 휴전을 했고 내일 이제 그 파키스탄으로 파키스탄으로 벤스 부통령과 이란의 외무부 차관 외무부 차관인가 장관 아무튼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면 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면 회담을 앞두고 판을 엎어버리겠냐? 그러기는 어렵겠다라는 제가 볼 때는 그 기대감이 시장에 만연하게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까지의 주가를 상승시켰고요. 내일은 금요일이고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의 연이틀 좋았던 종목군들이 내일 오전부터 좀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내일 장 후반부에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내일은 좀 각별하게 시황을 체크하시면서 좀 주의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지수가 바닥권에 있을 때는 어떠한 악재도 사실은 주가 자체가 싸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와서 더 뺀다 하면 더 받아버리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시장을 대응하면 되는데 시황 상태에 이 영향력을 많이 받는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라면
이런 경우에는 작은 스크래치 하나에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좀 주의를 하시고 좀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에 하나 주가들이 더 올라와서 더 위로 폭등을 한다 하면 뭐 가지고 있는 물량들은 좋은 일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신규 포지션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비중을 늘린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금 현 구간에서 시황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또한 동시에 내일 밤에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됩니다. 뭐 일각에서는 지금 이미 CPI가 일정 부분 올라갈 것에 대한 부분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진 악재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런 게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또 한 발 더 나가죠. 주식시장은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에 CPI를 또 우려하는 시각으로 바뀔 수 있다. 즉 기대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끄집어 올리느냐가 내일의 시장의 관전 포인트인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이 끝나고 미국 시장이 돼서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체크가 필요한 아주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은 이미 정전도 반영하는 모습인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너무 과도한 긍정도 지수가 사실 상단일 때는 약간 주의를 하고 경계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 시장은 시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고점 돌파를 하는 쪽은 가능장이 맞는데, 그렇지 못한 종목군들은 오늘 보면 너무 첨예하게 갈리죠. 오늘 보면 여러분들 건설주도 예를 들어서 실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현대건설하고 중동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에 우리나라가 참여한 프로젝트 가운데 예를 들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7개, 그 다음에 현대, 대우, GS 이렇게 2개씩. 그러니까 상승적으로 보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많이 수주도 했었고 가장 많이 지었으니까 최근에 1등이 맞는 거고, 대우건설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픽을 해놓고 끄집어 올리고 쇼 커버링과 스퀴즈까지 동반해서 터지면서 원전에 대한 꿈까지 꺼버리니까 잘 버티는 거고, 나머지는 또 못 가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EUV 펠리클, FSD도 있고 SNS텍이라는 블랭크 마스크도 있죠. 근데 블랭크 마스크만 올라갑니다. 반도체 장비도 많죠. 근데 테스만 올라가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시안 공장에 그 삼성이 낸드 장비 싹 갈아 엎었던 게 불과 일주일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반응을 안 하다가 오늘 한 방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기판도 중국 쪽에 굉장히 좋았는데 기판도 마찬가지예요. 반영 안 하다가 잘 나간 놈만 가는 겁니다. 딱 신고가를 칠 만한 사이즈의 위치에 있는 종목만 올리고 있다라고 봐야 돼서 사실 이러한 신고가 위에 있는 종목군들을 안 사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적다하게 좀 싸다 싶은 종목을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위에 선도해서 가는 종목이 조금이라도 밀리면 하단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반등도 못하고 더 크게 밀려버리는 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 구간에서 매매를 하겠다, 어려워도 신고가 위에 가장 강력한 종목만 공략을 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떨어졌을 때가 흔히 말하는 마켓 타이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지금 바라보는 게 조금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는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타이밍을 못 잡았을 때는 멈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단타는 유연하면 돼요. 단타는 유연하면 되고 하루에 한두 종목만 딱 해서 내가 잘하는 구간에 들어가서 먹고 치고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대우건설이 아침에 시가에 5% 급락하고 순간 7, 8% 빠졌다가 훅 올라올 때 처음 1,400억 3분봉에 터졌을 때 그때 따라 사서 2, 3% 먹고 나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딱 그 정도. 네, 그 정도 수준에서 과도해. 지금 아무리 봐도 상승이 과도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대우건설에만 꽂혀 있어요. 거래대금이 대우건설에만 미친 듯이 들어갑니다. 그럼 안 볼 이유는 없는 거죠. 대신 이거를 끌고 가고 아니고 장기 투자건 아니건 이거는 정말 위험한 구간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저점 대비해서는 6배. 올해 기준으로 500, 장중 보니까 530%. 끌고 가기는 부담.
장중 트레이딩은 가능. 뭐 이 정도 느낌이 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뭐 시장 보면 양시장 일단은 뭐 마이너스 1%대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전일에 강한 상승에 대한 약간의 건전한 조정이라고 오늘은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어제와 비슷하게 오늘도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지수가 많이 올라온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한 삼전에 13조, 뭐 닉스에 8조가 터졌으니까 삼전 닉스 두 종목이 21조를 코스피 거래 대금에서 담당을 한 거죠. 뭐 NX도 포함됐으니까 코스피 대충 40조 거래 대금 잡으면 반을 삼성과 닉스가 했고, 또 나머지는 뭐 대우부터 해가지고 건설주가 아무리 오늘 안 나왔어도 더합하면 4조 정도 넘은 것 같으니까 여기서 4, 5조 나왔다 치고, 뭐 나머지 뭐 현대차 1조에다가 뭐 그러니까 핵심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돈을 쓸어가고 있는 건 맞는 거예요. 그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거래대금으로 나타나는 정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수급으로 보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 흐름인데, 최근에 주가를 끄집어 올린 쪽은 기관계 자금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이제 지수 상단이 오니까 좀 나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가장 좀 특징적이었던 게 코스닥에 1조의 매도가 나왔던 게, 저는 참 왜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조 매도면 굉장히 코스닥 시가총액 에 비하면 굉장히 큰 매도가 코스닥에서 지금 좀 발생을 하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까지 팔아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매도가 이어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종목이 훨씬 좋은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탑다운 방식에서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바벨의 왼쪽에, 나머지는 뭐 재건이 됐든 뭐 LNG가 됐든 운전이 됐든 뭐 지금 강한 쪽으로 채워가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지수 뭐 시가에 개파락 이후에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나서 뭐 하루 종일 밀어버렸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녹록지 않았죠. 이 폭 자체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폭 자체도 이렇게 뺐다가 어제 저점 구간에서 저항받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빼버리면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코스닥은 아침에 개파락 이후에 반등, 어제 고점 맞고 다이렉트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근데 이때 지수보다 강했던 종목만 오늘 딱 좋은 거고요. 정확히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반도체도 다 빠져버렸어요. 반도체 갔던 종목군들도 다 빠지고, 웬만한 종목군들이 오후장에서는 힘을 잃어가는 흐름인지라 최근에 이 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일부 시장에서는 반영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됐으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넘어가서 그냥 마감하도록 할게요. 뭐 이러한 2주간의 휴전 소식, 국장의 폭발적 상승, 글로벌 증시 또한 동반 상승, 일본, 대만, 한국 지수 전쟁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회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업황을 놓고 보면 당연히 반도체가 계속 좋은 상황이다. 명확한 흐름이에요. 빠지면 좋은 섹터고 안 빠져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전력 인프라 쪽도 계속 양호할 겁니다. 빠지면 사야 된다. 여전히 그 관점 변함 없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저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지금부터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시장은, 지수는 현상 유지인데 어떤 쪽은 엄청나게 지금 올라와 버렸죠. 어떤 쪽은 정말로 진짜 미친 듯이 가고 있는 쪽도 있잖아요. 광모들, 광통신 미친 듯이 가고 있어요. 미친 듯이. 대단한 거예요. 정치 테마주 같아.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은 가다가 어느 순간에 고점 대비 반토막 나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여러분들 3천당 제약 보셨죠? 3천당 제약.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게 많이 올라오고 이격이 많이 벌어지는 순간, 떨어질 때는 빛의 속도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종목군들 싹 안 보는 게 지금은 답인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시장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으면 바닥에서 계속 끌고 왔으면 엄청나게 해피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 포모에 빠지지 마라. 포모에 빠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과 이란은 내일 파키스탄에서 만나서 토요일 날부터 대면 협상을 진행한다고 하죠. 중간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인해 노이즈가 있는데, 글로벌 시장이나 국장은 아무래도 1개월 이상 전쟁이 격하게 시장을 부시다가
올라오니 이제는 그런 점에 굉장히 무너진 것 같고 종전을 선반영해서 그냥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 뭐 이렇게 하다 말 거야. 그리고 트럼프는 원래 미중 분쟁에서도 합의하고, 응? 휴전하고 그 상태로 연장하다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끝났어 라는 생각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올라올 만큼 올라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란과 미국의 이 주간의 협상, 특히 첫 대면 협상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나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잘해야 며칠 후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겠다. 그리고 안 되면 한 협상도 2주 정도 연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란은 오늘 기사 보니까 하루에 12척만 호르무즈를 통과시킨다. 그리고 길에도 깔려 있다. 니들. 그러니 우리 통제 받아서 우리가 말하는 항로로만 가야 된다. 이걸 보면서 이거 시간 좀 걸리겠는데. 그리고 고유가는 상당 구간 진행이 되겠는데 하루에 12척. 그리고 굉장히 좀 미국한테는 열받죠. 호르무즈 통과할 때 돈을 달러 말고 비트코인과 위안으로만 받겠다. 중국의 영향력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점들, 이런 점들이 좀 시장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문제를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CPI가 발표가 돼버린다면. 네. 지금 시장은 저는 시황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위치에 올라와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단에 있을 때는 제가 그랬어요. 하단에 있을 때는 시장이 박살나면 사죠. 공포에 사는 전략이에요. 즉 역발상 매매 혹은 역추세 매매라고 해야 되는데 대외적인 악재에 의해서 이 업황과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던져버리는 상황이 최근에 한 달 이상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한 달 넘게 갭을 높게 들고 2단 연속 상승하면 여지없이 박살났던 시장이었고, 갭 하락 크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서 들어가면 엄청나게 단기에 뭐 10에서 15%는 기본으로만 먹는 시장이 발생을 했죠. 근데 지금이 그 상단인데 모든 문제가 해결됐냐? 아니, 반쪽짜리 해결이다 라고 놓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시황이 하방으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저는 작용하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볼게요. 생각이 틀릴 수는 있지만 틀리게 되면 그때 생각을 좀 바꾸고 또 유연하게 대응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총 상위 종목이 여러분들 대금이 2조가 터지던 몇 조가 터지던 확고한 지지 구간이 있던 강력한 저항이 있던 제가 보던 시장은 현재 다 개 무시하고 그냥 뚫어버리고 박살내고 올리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시장입니다. 즉 시황이 꼬이면요 혹은 바뀌면 일단 지수가 상당히 맞게 신고가 뚫고 가는 혹은 근처인 아니면 각 파트 대장주만 공략하시고 지수의 하락 구간에서는 실적단의 종목들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드립니다. 이런 관련 재건 혹은 관련주 쪽이 어찌 보면 최근에 이슈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시장에서 전혀 먹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반도체 저도 이제 3전부터 해서 그러니까 3전이 메인이었고 반도체 소부장 계속 많이 들고 있었고 레버리지 ETF로 무장을 해서 계속 왔다가 지금 반도체 소부장 딱 하나 두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내려오면 다시 사겠죠. 자, 이란 관련해서는 뭐 중동 수주 이력은 리포트들을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현대건설이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까지 포함하면 가장 많습니다. 가장 규모가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프로젝트 최근 10년간 놓고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제일 많다. 그리고 GS건설, DL, 대우건설이 있고 이란에 사실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게 DL ENC다 정도로 봐야 되겠죠. 최근 수주 이력입니다. 과거부터가 아니라 최근 10년에서. 그러나 대우건설이 외국인들의 픽이죠. 거래대금 그 다음에 상승률 모든 면에서 일단 대우건설이 대장이기 때문에 이 지금 꺾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금이 많아서 그냥 쉽게 죽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대우건설 지표로 삼고 단타를 하더라도 대우 아니면 삼성 E&A 정도만 좀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호르무즈 공세가 만약에 장기화가 되면 이 우회 파이프라인을 계속 기업들은 원하겠죠. 아무래도 30억씩 내고 가게 부담되니까 소관해서 우회로를 계속 팔려고 시도하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뭐 금강 철강부터 넥스틸, 휴스틸이 움직였는데 대금은 넥스틸이니까 넥스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넥스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T 에너지는 이제 뉴지애나, 미국 뉴지애나주에 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재건이든 뭐 LNG 프로젝트 건설이든 양수 겹장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건 빠지면 매수다, 빠지면 매수다 이렇게 놓고 보십시오. 친환경이 어제자에 한 번 더 빠지면서 바닥을 좀 잡고 오늘 양봉을 좀 대체로 좀 돌리고 있는데요. 친환경의 단점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친환경의 장점은 내수예요, 내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글로벌 파트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친환경이 한계는 있다. 한계는 또 하나솔루션 이제 정정해라 라는 금감원의 내용이 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뭐 내일 뭐 일부 시장에 반영을 해주는지 정도 좀 보면 좋지 않겠냐 싶고요. 친환경은 하루 이틀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뭐 그렇다고 종목군들이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어중간하게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은 실적은 최강이고 그 힘을 이어가는 것은 LTA인데, 중국 정부가 반도체 쪽 가격이나 압박하며 돈 뿌린다고 하는 듯하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을 거고, 미국 사모펀드 쪽에서 하나둘도 계속 터지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찝찝하죠. 오늘 팔란티어가 좀 많이 급락을 하는데 엔스로픽에서 새로운 에이전트를 발표를 하면서 팔란티어 주가도 박살이 나버리는 흐름입니다. 즉 엔스로픽이 뭔가 새로 내오고 엔스로픽이 커져가면서 이 우려감이 나머지를 다 흔들어 놓는 시장의 모습이라, 이런 점이 나올 때마다 지금 시장이 약간씩 흔들리고 있다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지간 반도체는 떨어지면 그래도 매수로 대응하시면 되고, 제약바이오는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3천당도 최대한 많이 반등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죠. 많이 올라가면 잘 빠져나와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61만원까지 NXT에서 순간 올라가는데 그럴 때마다 비중 줄여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리가캠 그리고 코롱, 티슈진 일부 종목군도 올라오는데요. 이런 것만 생각을 해보세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글로벌 트렌드가 뭔지 그 핵심을 일단은 세워놓고, 증권사에서 커버리지 가장 많이 나오고 우리가 상식 안에서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봐도 충분해요. 제약바이오는 너무 꿈을 쫓아갈 필요는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좀 있었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웠던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종목군도 뭐 별 거는 많이 없을 것 같고, 삼성전자 여기서 이제 뭐 쓰리봉인데 박스권이라고 좀 봐야죠. 박스권. 제가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거는 딱 이거죠. 볼벤 하단은 매수의 영역이다. 뭐 여기도 사서 먹고 여기도 사서 이렇게 먹고 여기도 이렇게 연속 사서 팔고 또 사서, 저는 여기서 다 팔았어요. 저는 여기서 다 팔고 여기까지는 못 먹었어. 제가 여기 딱 정확히 이날 해서 먹고 이건 못 먹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 박스권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다 봐야죠. 그러니까 오면 또 내려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얘만 그러겠어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벤 상단, 예? 볼벤 하단 매수고 상단 매도다, 대형주니까. 이렇게 보고 반도체는 보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그 범주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반도체 레버리지 ETF도 이 상단 추세선 이렇게 있죠. 하단 상단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되면 중단까지 내려왔다가 박스권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밀리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라고 해야 될까요? 후성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일단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좀 들어왔습니다. 최근 거래대금 많이 터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 앞을 돌파하는 시도가 내일 나오는지 반도체 안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테스라든지 뭐 각 파트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올라오는 거죠. 뭐 TLB도 등등도 돌아가면서 올라오는 거라 뭐 그러려니 하고, 이쪽은 추세니까 마이너스권 떨어졌을 때 괜찮은 종목, 강한 종목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 쪽은 그런 게 있어요. 다음 주 12일부터 13일 날 폴란드 총리가 방한을 하는데, 일단 뭐 첫 번째로는 당연히 현대로템 관련된 2차 이행 계약에 대한 부분들 뭐 이야기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근데 이제 전차라는 것은 지금 현대전에서는 전차보다는 지대공, 방공망 이게 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LIG 넥스원이 훨씬 강한 흐름이고, 뭐 또 아나요? 폴란드 와가지고 천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폴란드 총리가 오니까 천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그것도 알 수 없는 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폴란드 총리의 방안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이제 퐁듀 민간 그 원전 관련해서 사실은 한국이 철회를 했어요. 근데 그런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죠. 폴란드 오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원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서 원전이 어, 다음 주 월화까지 좀 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어제도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왔는데 시가 급락하니까 어제 상한가 만들고 여기서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상당 물량도. 그러니까 시가 급락하니까 순식간에 마이너스 7.5% 빠졌다가 이걸 이렇게 올렸습니다. 초점 대비해서요, 여러분들 14%, 13%가 13%가 올라와 버렸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아무튼 아침에 저도 이 구간에서 딱 그 3분봉에 120분봉 돌파할 때 그냥 좀 들어가서 살짝 먹고 나온 것 같아요. 살짝 먹고 나오고 오늘 매매를 아예 접어버렸는데, 매매 자체를. 아무튼 대우건설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큰 상태라 강하다. 지금 이러한 저항이는 뭐라고 해야 되지? 상승에 지금 뭐 파동으로 보면 3분응선은 되겠죠. 이게 강력한 이 구간이 강력하게 1단계 파동이 나왔다 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2단 파동이 나왔고요. 돌파하고 뭐 이게 세 번째 파동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으로 놓고 보면 이거를 1차 파동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가니까 1차 파동이 여기까지였구나.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2, 3, 4 이렇게니까 각 파트별로 돌파하면서 이렇게 마디에 두 개씩 돌파할 때마다 100% 올라왔고, 이번에는 돌파하고 일단은 10몇 프로 올랐는데 월봉, 주봉, 일봉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하고 자시고 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뚫을 수도 있고 못 뚫을 수도 있고 사상 최고가 구간에서 그런 자리까지 와 있구나 정도로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참 엮이는 게 참 많은 종목 같아요. 실적도 제일 좋기 때문에 얘가 뭐 일시적으로 좀 빠진다든지 하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은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월봉 기준에서 돌파할 때 최대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고 나서 올라갈 때 굉장히 좀 셀 수 있는 종목이고, 얘는 삼성이라는 이 반도체 대규모 투자가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사향 물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T 에너지도 뭐 지금 11선 타고 가고 있죠. 11선 빠지면 매수다. 최대한 11선 붙여가지고. 그리고 넥스틸 단가가 좀 걸리지 않아서 내일 아침에 밀려도 뭐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종목 같다 느낌이 드네요. 그 밖에는 뭐 오늘 APR이라든지
뭐 종목군들 가격이 올랐는데 뭐 나름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털에 문제 없는 종목군들은 그냥 잘 가고 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고, 뭐 제약바이오단에서는 뭐 리가캠 그냥 박스권 잘 가고 있습니다. 올해 기술 이전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알테오젠하고, 제가 볼 때는 리가캠 잘해야 뭐 올릭스 추가하나 뭐 D&D 파마텍 정도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거 말고도 솔직히 말해서 시장 진정한 이 광기는 이 부실주들이 광모듈, 광전자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시장은. 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